노란봉투법 충격적입니다.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말,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글로벌 기업 대표가 정치권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권력의 눈밖에 나면 망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GM의 헤르베르트 비자리엘 대표는 강력히 재고를 요청한다는 말을 직접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비자리엘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령 작업을 거쳐 현실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GM은 원청뿐 아니라 1차, 2차, 3차 협력업체의 노조와도 직접 협상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GM 같은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가 받을 타격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붕괴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민주노총과 정부는 말합니다.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 한국의 노조법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모두 사용자로 규정합니다. 그 말은 원청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4차, 5차, 6차까지도 교섭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GM 비자리엘 대표는 본사에 보고할 때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도 없는 위험한 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업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이번 법안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냉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다단계 협력 구조가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정치권의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실제 국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만 60만 700곳, 현대중공업은 2,000곳. 이 모든 곳과 교섭을 해야 한다면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노조공화국,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대기업이 수백, 수천 개 협력업체와 동시에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산업 구조일까요? 기업은 생산보다 교섭과 분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대차라면 60만 700개 협력업체, 현대중공업이라면 2,000개 협력업체와도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GM대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까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해고된 근로자, 심지어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조 세력은 끝없이 커지고 기업은 모든 의사결정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노조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사안을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닌 산업 붕괴 문제로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결정마저 파업 대상이 된다면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조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떠올리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캐디까지 사실상 모든 직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리해고나 해외 공장 이전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조차 파업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일까요?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노조 가입 자격을 대폭 넓혔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 사실상 국민 누구나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쟁의 범위입니다. 단순한 임금이나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고 해외 공장 이전 사업 재편까지 파업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법안의 쟁의 범위 확대가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냉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해외 이전, 구조 조정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다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사안을 단순한 노조 권리 강화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위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도 괜찮다? 손해배상조차 면제된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불법 파업이나 사업장 점거가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결국 국민과 근로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입니다. 단순한 노조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을 띠는 활동까지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주체도 기업이 됩니다. 즉 개별 노조원의 책임을 기업이 하나하나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장 점거조차 허용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쯤 되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 법이 만들어낼 기업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해외 이전 투자 축소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책 감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세계는 해고를 더 쉽게, 고용을 더 유연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인력 구조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일자리는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법과 제도는 바로 그 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출 감소나 기술 변화가 심각하면 해고를 허용, 50인 이하 기업은 자유로운 해고 가능. 일본 비정규직 파견 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 이탈리아 성과 부족이면 해고 결정 가능. 반면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든 기업은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아예 고용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해외 주요국의 노동 유연화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한국이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는 고용 불안 시대에 대비해 재교육이직, 준비투자 다변화 같은 생존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협력업체 사장이 아무 힘도 못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원청 회장만 나오라고 요구하며 파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수십억을 투자해 회사를 세우고 기술력으로 부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노조는 이제 정의선 회장 나와라 하면서 원청과만 교섭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력업체 사장은 도대체 무슨 존재가 되는 걸까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제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협력업체 사장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더 나아가 원청 노조는 납품 단가를 올려라며 원청을 압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목소리를 낼 권한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협력업체 무력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재정비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법의 파장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붕괴임을 알아야 합니다. 노조위원장이 사장 위에 군림하는 회사,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사장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조는 다릅니다. 협력업체마다 사장이 아니라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을 직접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나오라, 단가 올려달라며 노조가 사장 위에서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제는 협력업체 사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안에는 이미 사무직 노조, 생산직 노조, 하청 노조까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기업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조 지배 구조가 산업 현장에 어떤 파괴적 영향을 주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업체와 대기업 모두 새로운 노사관계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문제를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 보지 말고 산업 붕괴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기업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조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내 노조, 사회 노조만으로도 기업은 벅찹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단계 협력업체 노조까지 상대해야 한다면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파업 한 번이면 버티기조차 힘든 구조가 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사용자 범위가 1차,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됩니다. 대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조와 동시에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파업이 벌어지면 생산은 마비되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대기업은 한국을 떠나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협력업체 확대로 인한 노사구조의 변화와 충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해외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현실적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번 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기반을 흔드는 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군산이 유령 도시가 된 이유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부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군산은 퇴근 시간만 되면 식당, 술집, 노래방, 택시까지 모두 붐비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GM 철수 이후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 상황,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GM이 떠난 군산은 도시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GM이 부평에서도 철수를 검토한다면 부평 역시 군산처럼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겁니다. 기업이 철수하면 단순히 일자리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권, 지역경제, 도시 인프라까지 함께 붕괴합니다. 그런데도 일부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군산의 사례에서 이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부평과 같은 산업도시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지역과 정부, 기업 모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철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역경제 다변화 방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 GM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외국 기업들이 집단으로 한국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내 노조만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는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조까지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교섭 상대가 무한히 늘어납니다. 사내 노조뿐 아니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조까지 원청이 직접 상대해야 합니다. 한국 GM은 이미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철수를 시사했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 역시 이 법이 추진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계 기업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공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 철수는 특정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의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외투 기업의 집단 탈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정부가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은 이 법이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군산의 GM 공장이 빠져나간 뒤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부평 그리고 전국 산업 단지들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외투 기업이 한꺼번에 철수한다면 그 충격은 군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기업 모두가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외투 기업 집단 탈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는 건 폐허가 된 산업단지뿐입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을 집단 탈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곧 우리 일자리, 우리 산업, 우리 도시의 붕괴를 뜻합니다.